안녕하세요. 테크세미나의 핵심 알기 전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협동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3년부터 국내 200여 기업의 유니버설 협동 로봇을 적용시키면서 로봇 운영에 필요한 최적 환경까지 조성해주고 있는 협동 로봇의 장인인 HIT 시스템의 김만구 대표의 생생한 현장의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협동 로봇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례라고 보면 되는데, 원래 이 앞에 두 분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러기지라는 부품입니다. 네. 이 하얀색은 방음제 또는 흡음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기에 이제 자동차 플라스틱 사출물에 부착을 하려면 융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고주파로 이렇게 찢은다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원래 그러니까 방음제를 잘 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 눌러버리는 그렇죠. 형태. 이 두 분이 한 60포인트 정도를 했었는데, 네네. 이 로봇이 두 대가 들어가면서 이 로봇 두 대가 40포인트를 하고 이 두 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큰 배우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60포인트 중에 한 10포인트쯤을 찍고, 즉 자리만 잡아주고, 그러면 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로봇이 나머지 40포인트를 찍습니다. 저 융착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3kg 정도 합니다, 무게가. 그래서 초보자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팔이 나갈 수도 있는 정도인데,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숙련된 작업자분들이라서 쉽게 하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처음에 잘 잡아 앵커링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정해진 좌표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찍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게 사람이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몇 포인트를. 근데 로봇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 한 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품질도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로봇이 들어온 걸 되게 반기겠네요. 왜냐면 자기들이 방향만 찍으면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로봇이 다 해주니까. 처음에는 좀 안 반겼는데 한 3일 정도 쓰고부터는 이제 반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기네들 일이 다 없어질까봐? 뭐 그런 것도 그것도 겁도 나지 않습니까? 여기 네. 지금 보시면 펜스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한 1.5m 거리 되는데 그냥 사용한다는 게 정말 사람은 무슨 저렇게 겁날 수 못 있겠다. 씁니다. 겁날 수 있겠다. 한 대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협동 로봇이 이 노랗게 보이는 게 비전입니다. 이번에는 2D 비전인데 이 제품들도 사실 그 박스 안에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유격이 뭐 3, 4cm씩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양 0.5cm도 머물다가 좌표를 찍어서 3쪽, 손가락 3핑거 쪽으로 해서 집어 올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여기서 물건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로봇이 들어가기 전에는 작업자분 아주머니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아니라 3교대에서 3분이 계셨고요. 근데 이제 3분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하시고 이 로봇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저걸 해서 저기다 놓으니까 허리가 그냥 버텨내지 못하겠는데요? 되게 지겹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대신 하게 되고 작업자분들은 다른 공정에서 좀 효율적이고 또 좀 고부가가치인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저런 식으로 쓰게 되면 상당히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도 툴 체인지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27초. 예. 여기도 마찬가지 다 되면 저기 손을 아까 여쭤보신 게 자동으로 바꾸냐 저기를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네네네. 이게 뭐 되게 신기술이 아니고요.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네. 저렇게 바꾸고 다시 손을 원위치해서 또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4단까지 적재된 분들을 다 끄집어내면 이 박스가 배출되고. 정말 협동 로봇의 그 엔드 이펙터라나 그 되게 다양한 툴들이 많을수록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즉 로봇 툴 끝에 이제 그리퍼를 뭘 부착하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산업용 로봇보다 유리한 게 그리퍼 자체가 작고 안전하다 보니까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게 SI 회사마다 저런 나오는 컨셉이나 아이디어들이 다 다른데 HIT 시스템 확실히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툴들이 다 정말 딱 저 공정에 알맞게 잘 설계되어 있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런 툴 같은 것도 만드시나요? 저희는 이제 로봇 파트너이면서 자동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팀, 전기팀이 다 있습니다. 네. 직접 다 제작한 겁니다. 이런 이제 유니버설 로봇 같은 로봇 밴더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고객한테 로봇만 갖다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구가 아무래도 섬유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뭐 지금은 로봇도 많이 하지만 지금 보시는 파란색은 안경 끼시는 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안경 닦기입니다. 극세사천이라고 하는데 안경 닦기를 제조하는 공정 중에 이 건조로에 투입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뭐 저희도 처음 알았지만은 작업자분이 여기 서서 이렇게 수백 장 쌓여진 걸 하나씩
이 양쪽이 겹쳐져 있으면 떼기가 힘듭니다, 사실. 네, 그것도 좀 화가 나요. 예, 되게 네. 쉽게 말해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저런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협동 로봇을 쓰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리퍼 이 파란색 네 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네. 저희가 제조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건 니들 그리퍼로 해서 바늘 그리퍼입니다. 미세하게 0.1mm부터 0.5mm까지 조정할 수 있는 작은 바늘이 튀어나와서 찝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걸 하려면 이제 버큐um 진공으로 해서 예? 땡겨서 가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섬유다 보니까 바람이 이제 공기가 층이 새버리면 사실 버큐um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패를 많이 하다가 저 그리퍼를 이제 미세 바늘로 한 거예요. 미세 바늘로. 니들 그리퍼라고 표현하는데 찍어서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객사분에서 그러면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안 갑니다. 워낙 미세한 바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한 장씩 가져간다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협동로봇의 토크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한 장씩 다 가져가고 다 끝나면 또 여기 이 턴테이블 형태로 해서 네. 한 2, 300씩 재어 넣으면 오전 내도록 일을 합니다. 로봇이. 많이 편해졌죠, 작업자가. 대표님은 이걸 200여 기업에 이걸 하셨으니까 기업마다 예, 예.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다릅니다. 그런 예. 것들을 다 그때 하면서 그 문제를 푸셨던 거 아니에요? 10년간 그것들 이런 식으로. 네? 그 노하우가 예. 이런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DB어가 돼 있겠네요, 그것은 이미. 저뿐만 아니라 네. 저희 직원들한테 다 있고 또 자료화도 되어 있죠. 다. 예. 음.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런 작업을 하면 결국 다 설계 자료들이 다 나오게 되지 네. 않습니까? 도면이라든지. 그럼 보통 이런 협동을 검토하는 이런 분들하고 처음에 미팅하시지 않습니까? 미팅하고 좀 현장을 보실 거 아니에요. 예. 보시고 나서 실제로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것까지 딱 하는데 한 얼마에 보통 기간이 걸립니까? 빠르게는 이제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한 달도 되고요. 네. 많게는 한 달에서 3개월 네. 정도 걸립니다. 아, 네. 물론 로봇 대수가 많아지고 장비가 많아지면 곱하기 n이 될 수는 있지만 음. 뭐 한 세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제로 이제 납품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 기업, 여기 제조 회사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검증을 받나요? 대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유사 형태로 제작을 해서 네. 이런 저희가 제작한 분은 저희 회사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납품 전이니까. 그렇죠. 이런 장비는 없죠,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네, 네. 근데 저희가 유사한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똑 동일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컨베이어라도 해서 검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 다 해서 특정일에 오시라고 해서 음. 컨셉대로 됐냐. 그러면 고객사분들이 오셔서 다 체크를 합니다. 네, 됐다 안 네. 됐다. 거기서 통과되면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 뭔가 기능이 빠졌거나 추가가 필요하다면 한 1, 2주 정도 작업 더 해서 가는 형태. 보완해가지고. 예. 그냥 들어가서는 서로 그러니까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아. 않고요. 미세 바늘. 예, 네, 예,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검수 받았겠네요.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네. 제품이 손상이 가지 않느냐도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네. 이 전체적인 장치들이 제대로 돌아가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이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봇이 일을 잘하면 물론 당연한 거고 잘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이클 타임, 즉 얼마 만에 하냐.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맞춰야 됩니다. 네. 로봇 자체적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안 된다면 이제 주변 장치들을 추가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퍼를 더블 그리퍼, 쌍 그리퍼, 쓰리 그리퍼 이래서 만들어서 이제 하는 형태도 있고 어찌됐든 초반에 저희가 이제 계약 작업을 하고 작업을 설계를 시작할 때 사이클 타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고객사가 얼마나 조율을 잘해서 또 아니면 비용이 들어간다면 또 비용적인 이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고객사하고 잘 조율을 해서 서로 주고받을 거를 맞춰가지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만나서 의뢰가 와서 하면 보통 한 몇 군데가 예를 들면 한 10군데를 갔다 네, 하면 네, 네. 한 3, 4군데 정도 와 10군데를 갔다면 대단하시네. 타율이 높으신 편입니다. 노하우가 있으시면. 네.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료만 보고 안 될 것 같은 데는 미리 전화로 말씀드립니다. 아,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르시니까 이렇게 협동노릇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아직.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 사전에 서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전제하에 제가 방문을 드리고 자, 협동 로봇이 지금 아직 안 되는 예. 좀 적합지 않은 분야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뭐 이건 그냥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협동로봇은 작은 것밖에 못합니다. 즉 네네. 큰 걸 못 들기 때문에 그건 산업로봇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협동로봇이 들 수 있는 무게, 가반 어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우리 케이블 그러니까 이제 전자부품들을 뜯어보면은 커넥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커넥터를 꼽고 왜 안 되냐면 자동차 부품들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각이면 사각, 네네. 원이면 원, 삼각이면 삼각 이렇게 로봇가 잡을 수 있고 또는 비전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케이블은 형태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그런 부분들이 비전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네네네. 커넥트 조립하는 분들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비전과 뭐 AI가 더 인베드 해가지고 더 발전하면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능한 영역이 충분히 되겠네요. 가능하죠. 이미 시도들이 일부 네. 있는 상황이고 요새 워낙 AI가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단지 지금 안 된다는 것뿐이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본 전시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커넥팅 관련된 뭐 AI 비전 회사들이 한 두세 군데씩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요즘 뭐 우리 쉽게 말해서 대세 추세가 AMR 즉 자율이동 로봇하고 협동 로봇.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앞서 보여드린 영상들은 사람의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3개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은 사람의 다리가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즉 이동하는 협동 로봇. 맞습니다. 이 로봇이 고정된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정간 또는 물류 이송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공정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대구 쪽에 납품한 사례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 동영상이 길어서 제가 한 10배속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 룸입니다. 이 주황색들이 다 30대 3D 프린터고 이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놓고 사람들이 퇴근 시간 6시가 지나면은 이제 밤새도록 출력을 하겠죠. 네. 근데 12시가 되면 출력이 끝났지만 이미 회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야. 근데 저런 자율이동 로봇하고 협동로봇이 들어가 있으면 시스템에서 이제 12시에도 걔들을 교체하고 야. 또 다른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운영하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침에 오면은 여러 개의 프린터들이 장비 가동률이 거의 100%가 되는 와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한번 더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협동 로봇이 또 3D 프린터랑 같이 또 협업을 하는 거네요. 밤새워서. 예, 통신을 다 합니다. 야. 내부적으로. 예. 중간에 이제 미드웨어나 이런 관제 시스템이 다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것도 한 10배속으로 당겼는데 반도체 쪽에 저희가 이제 납품한 사례인데 작업자들이 뭔가 세워져 있는 매거진이라는 제품들을 장비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장비들이 한 30대 정도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그러면 사실상 작업자가 바쁘진 않은데 그 자리에 항상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비가 문제 생기면 넣어주고 빼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협동 로봇하고 자율이동 하는 시스템이 한 30대를 관장을 하게 되면 혼자서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로스 없이 또 작업자가 저기에 필요 없고 다른 공정에서 다른 일을 검사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보통 협동 로봇이나 자동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작업자가 이렇게 뭐 퇴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인력들을 검사 쪽으로 많이 넣어서 품질 이슈를 확 더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의사결정할 텐데 상대방 쪽에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대표니까 이제 ROI를 따질 거 아닙니까? ROI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보통 그분들이 납득을 하시나요? 아 그래 그냥 의사결정 내릴 거 아닙니까? 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저 시스템을 도입해서 얼마 만에 본점 찾냐 이 이야기인데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주야간을 하면 2사람이 빠지는 거고 주간만 하면 1사람이 빠집니다. 그러면 저희 납품하는 저희 입장에서 좀 불리가 하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뭐 장비 하나, 로봇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 1년 반 또는 2년 안에 나와야 된다 하는데 요즘 장비 가격도 비싸지만은 인건비도 또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ROI를 따지기도 하지만은 워낙 대세들이 이제 요즘 이제 전 세계 글로벌하게 어떻게 보면은 협동 로봇이라는 이슈도 있고 뭐 스마트 팩토리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 공장의 작업 여건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해 스마트화 시키고 또 작업자의 근무 만족도 또 사람들이 자꾸 이직을 하니까 또 맞습니다. 그만두고 또 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만은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최저임금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들은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필수적으로 점점 필요해지게 되고요. 이제 ROI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어떤 회사 기업의 지속 가능성 맞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점점 이 시대는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라든지 좋은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뭔가 한 30년 전의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워낙 많이 급변하는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네네. 물론 ROI도 중요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견기업도 ROI를 따지긴 하지만은 좀 더 미래를 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장은 ROI가 안 나오더라도 네네. 5년을 보면은 우리가 5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율이동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을 많이 도입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우가 이게 투자 관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회사가 가만히 있어서 기존 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거거든요. 예. 기존 것만 계속 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사람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뭔가 여유가 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계속 더미한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들어가는 카오디오입니다. 네네네. 카오디오를 제작하는 회사고 이제 여기는 요 공정은 검사를 하는 공정입니다. 제작국에 아, 협동 로봇이 검사를 한다고요? 로봇 자체가 검사하는 게 보시면 밑에가 이제 검사기고요. 네모나게 생긴 게 아. 검사기에 카오디오를 로봇이 넣었다 뺐다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워낙 많은 검사기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이 지금 보시면 레일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제 협동 로봇이 아무래도 경량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회사에서 저 레일 설계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저런 것도 맞게? 지금 저런 보이는 것들은 다 저희가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협동 로봇이 유수 로봇이 만들지만 저것을 잘 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리프라든지 저런 환경을 잘 설계해주고 최적화하시는 그런 업체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신 거네 지금까지.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 쪽이고 지금 저긴 해외 폴란드입니다. 저희 엔지니어가 이제 따라가서 로봇 세팅을 해주고 하는데 보시면 뭐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지 단순한 작업을 합니다. 원래 이 협동 로봇이 있는 자리에 작업자 한 분이 계셨고요. 네. 두 분이 이제 서로 협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로봇은 이제 대형 박스를 밀어주기만 하고 작업자는 비닐 커버만 씌우고 기계가 물건 넣고 이렇게 해서 되게 쉬운 일이지만 없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된 후에 유지보수가 많이 손이 안 가니까 해외 공장에도 저걸 많이 설치하더라도 관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에도 협동 로봇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해외에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식품 쪽으로 요건 그 지금 저 김해 쪽에 있는 그 백설기를 만드는 떡 공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 지금 저 보시는 공정은 백설기를 제조하는 공정 중에 하나인데 이 백설기 쌀가루를 백설기를 쌀가루를 넣고 설탕을 넣고 쌀가루 넣고 이렇게 겹쳐서 넣어야 되는데 이 로봇이 하는 일은 저 쌀가루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하냐고 이제 저도 물어봤습니다. 저런 분들은 저게 찜통에 들어가서 쪄야 되는데 찌기 전에 평탄화가 안 되면은 불량이 난답니다. 떡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불량이라고 표현하는 불량이고.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한 게 꽉꽉 눌러주면 안 되냐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불량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기층이 없으면 또 제대로 이렇게 떡이 제조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복잡한 작업인데 이 작업자분이 한 2분 만에 하는 작업을 얘가 한 40초 만에 했거든요. 물론 패턴을 찾는데 저희가 하루 정도는 걸렸는데 이 티싱 패턴을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그래서 노란색 커버는 로봇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아무래도 이 수증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로봇 보호 차원에서 씌워놓은 위생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보호 차원에서 씌운 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버설 협동 로봇이 해외에서 최근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